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천병원 김상국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깨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광범위 파열, 대파열, 파열의 크기가 큰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하고 비수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우리가 이 상완골이 얼마만큼 올라가는지에 대한 그런 비교, 그리고 오돌기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 또 견갑하근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회전근개가 파열됐을 때 우리가 수술을 하거든요. 수술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파열이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무릎도 십자인대에 수술하고 재파열이 생기고, 연골도 봉합하면 재파열이 생기고, 발목인데도 봉합을 하더라도 다시 재파열이 생기고, 허리 디스크도 수술을 하더라도 다시 재파열이 생기듯이 어깨도 마찬가지예요. 어깨도 우리가 회전근개 파열을 봉합술을 잘 했다 하더라도 다시 또 재파열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재수술을 해야 되는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너무 광범위하게 파열되면 아예 그냥 다 째가지고 하는 개방적 방법이죠. 전통적으로 해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통증 감소에는 효과가 있으나 기능적으로는 호전이 많이 떨어지더라 그러죠. 너무 많이 파열이 심해서 다 째가지고 하게 되면 결과가 좀 떨어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관절경영 수술을 하거든요. 해보니까 관절경영 수술이 개방적으로 째서 하는 것보다는 결과가 좋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통증 감소에 호전이 있고,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좋아지더라. 광범위 파열이 재파열이 됐다 하더라도 째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지 관절경적으로 땡겨와서 수술하는 것이 결과가 좋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 왜 하냐 그러면, 어쨌든 파열이 되고 다시 또 재파열이 되고 오래된 파열이 되게 되면은 상완 골두가 위로 올라가게 돼요. 지금은 이 정도 간격을 보이고 있죠. 여기가 이 견봉이죠. 견봉이 이렇게 올라가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견봉인데 이 뼈가 점점 더 올라가게 돼요.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점점 갈수록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은 이 사이에 회전근개가 들어있거든요. 회전근개가 없어지니까 이 점점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달라붙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수술할 때 예후가 안 좋다 그래요. 벌써 오래됐기 때문에 회전근개가 봉합하더라도 잘 당겨오지 않을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여기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둥근 모양의 우리가 대결절과 견봉이 앞으로 뾰족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부딪히면서 상완골이 상부 이동이 되고, 관절경 수술을 하더라도 복원이 잘 안 될 수가 있더라. 그럼 우리가 광범위 파열이 되면은 참 내려오면은 통증이 심해요. 농사 짓다가 이제는 잠을 못 자겠다, 농사는 못 짓겠다, 김장도 힘들다, 이번 김장 담아보니까 마지막 김장이 될 것 같다 라고 하고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오신 분들이 있죠. 그럴 때는 통증이 심해서 못 쓰기 때문에 바로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먼저 이렇게 오더라도 먼저 한번 약을 한번 먹어보는 거예요. 약 좀 드셔보시고 한번 물리치료도 받고 경과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먼저 또 운동치료를 가르쳐보는 거예요. 운동 좀 해보세요. 이렇게 덤벨을 좀 들고, 아래는 좀 들고, 또 밴드 운동 같은 거 운동을 좀 해가지고 먼저 운동치료, 통증치료를 먼저 해보는 거죠. 생활 습관도 변화를 해드리겠죠. 농사를 짓는데 너무 많이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무거운 거 뽑고 따고 하는 것보다는 좀 생활 습관을 변화를 해서 좀 덜 쓰는 거 해보는 거고, 또 인테리어나 우리가 목공일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조금 생활 변화를 주자는 거죠. 그리고 헬스장이나 아니면 집에서, 요즘 홈 트레이닝 많이 하잖아요. 집에서 운동을 좀 해보시는 거죠. 운동도 해보고, 안 되면 또 병원에서 주사를 맞아보는 거죠. 통증이 심하니까 스테로이드 주사 한 번씩은 맞아보는 것도 괜찮아요. 맞아가지고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좀 더 결과를 더 지켜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수술의 시기는 그럼 언제 해야 되냐? 회전근개 파열이 많이 심할 때는 주사 치료 여러 번 했을 때도, 비술 치료에도 호전이 없을 때는 이제 수술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광범위 파열, 이렇게 결과가 안 좋다 하더라도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됩니다. 비수술을 해보고 수술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지만 수술을 빨리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른쪽 어깨, 오른손잡이가 많으니까 오른쪽 어깨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 그럴 때는 빨리 수술을 하는 게 낫죠. 왜냐하면 일을 못하니까, 생산적인 일을 못하고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니까 이럴 땐 좀 빨리 수술을 해야 되고, 또 파열의 범위가 커서 장애가 심할 때, 내가 일을 못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운동도 못하고 너무 생활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럴 때는 수술을 빨리 해야 되겠죠. 또 나이에 비해서 활동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60대 넘었지만 나는 무슨 소리? 나는 나이만 60대지 몸은 40대야.
그러니까 수술 빨리 해줘! 라고 하신 분도 있죠. 이런 분들도 수술 빨리 해야 되겠죠. 그 외에도 우리가 어깨중의 파열이 점점 더 관절염이 더 심해진다든지 또 파열의 양상이 좋지 않을 때는 좀 서둘러서 수술을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수술과 비수술의 판단 여부는 우리 주치의 선생님들이랑 잘 상의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수술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강봉이 파열인데 파열의 범위가 큰데 그럴 때 마취를 했을 때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는 거죠. 관절의 범위가 잘 움직이는지 위로 잘 올라가는지 등등을 검사를 해보거든요. 특히나 외회전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수동적으로 관절 운동을 했을 때 원래는 이 정도까지가 정상인데 너무 많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너무 많이 가는 경우는 우리가 이 앞쪽에서 못 잡아주는 거죠. 이게 견갑하근이 못 잡아주게 되면 이게 더 나간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수술 전에 MRI 상에서도 견갑하근이 파열됐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외전이 더 되게 되면은 완전한 파열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견갑하근이 파열됐다, 위쪽에 있는 극상근도 있고 극하근도 있다 하죠. 그러면 어떤 걸 보건을 먼저, 어떤 걸 봉합을 먼저 해야 되냐, 요 위쪽보다는 앞쪽을 먼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견갑하근을 먼저 해주고 또 상한 이두근이 같이 파열된 경우도 있어요. 여기 견갑하근이 아니라 상한 이두근이 이렇게 올라가는, 요게 빠져있는 경우도 있죠. 빠져있거나 덜렁덜렁인 경우, 그럴 때는 뭐 깨매주기도 하고 아니면 간 고정술을 해주기도 하고, 아예 너무 빠지고 덜렁덜렁거리면 파열이 있으면 잘라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요거를 견갑하근이랑 상한 이두근을 먼저 수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수술 시간이 위쪽을 먼저 하게 되면은 수술 시간이 진행되면서 물이 막 차요. 물이 막 차게 되면은 수액이 누출되죠. 조금 누출되거든요. 붓고 조직이 붓고, 그렇게 되면 앞쪽이 안 보여요. 관절근적으로 앞을 들어가 보니까 부어가지고 갑자기 들어가 보니까 견갑하근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하게 되면 우리가 앞쪽을 먼저 수술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견갑하근 파열이라고 하면 이런 것도 좀 이해를 해봐야 돼요. 롤러 링거 이펙트라고 그러죠. 롤러는 다 아시죠? 이거 롤러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가는 롤러 있잖아요. 그런 롤러. 그리고 이 링거는 짜는 기계. 그래서 롤러 짜는 기계 효과더라.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견갑하근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어깨가 움직일 때마다 이 사이에 뭔가 말린다는 거죠. 이렇게 옷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리죠. 천이 롤러 사이에 들어가서 끼어서 마모되어 가는 우리가 양상이다 그러죠. 그래서 이걸 롤러 링거 이펙트다. 이렇게 들어가죠. 들어가면서 짜지는 효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견갑하근을 볼 때 잘 관찰해야 되는 소견이죠. 또 제가 오구돌기라 하지 않았어요. 오구돌기인데 오구돌기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견갑하근 수술할 때는 오구돌기를 잘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수술을 해줘야 돼요. 괜찮다 그러면 놔두면 되지만 오구돌기가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으면 오구돌기를 좀 잘라주게 됩니다. 오구돌기에서 우리가 견갑하근까지 거리가, 전면까지 거리가 7mm라고 해요. 7mm가 안 될 때는 우리가 오구돌기를 좀 잘라주는 오구돌기 성형술을 해주게 됩니다. 들어가서 보면 오구돌기는 이렇게 잘 보이진 않고 우리가 이런 데 보기가 오구돌기가 좀 이렇게 툭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볼록. 옆에서 보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더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경우를 우리가 좀 깎아주는 거고, 옆에서 봤을 때, 앞에서 봤을 때 이런 데 좀 평평하게 해주는 거죠. 오구돌기를 이렇게 옆에서 보기는 힘들어요. 앞에서 보고 그냥 가늠할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서 보기가 안 돼요. 관절경 수술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보기가, 옆에서 보기가 좀 힘들어요. 오구돌기가 이렇게 안 좋으면 우리가 수술을 해줘야 된다. 7mm가 안 되면. 그러면 오구돌기 성형술은 뭐냐? 오구돌기 성형술은 오구돌기에서 견갑하근 전면까지 거리가 7mm가 안 되면 깎아주는 건 오구돌기 충돌 정훈이라고 하고, 평평하게 깎아줘서 거리가 7에서 8mm까지 늘려주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7, 8mm 정도까지 만들어주는 것이 오구돌기 성형술이다. 이기가 참 잘 안 되죠. 견갑하근이 어떻게 생겼고 오구돌기가 어떻게 해서 자꾸 7mm, 8mm 이야기하는지 상당히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기다리고 계셨죠? 이해가 안 되신 분들 많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꽤 많이 보고 계시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영상을 좀 보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영상을 보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마 사인에서 컴마, 견갑하근에 파일이 있을 때, 봉합을 할 때 요거를 알고 있으면 좋은데 위치 찾기가 좋다 그래요. 여기 있으면 견갑하근이 파일이 있더라. 서브스카플라리스가 우리가 견갑하근이에요. 그래서 찾자, 컴마 사인을 찾자 라고 얘기해요. Look for the 컴마 사인. 컴마처럼 보이나요? 여기가 이렇게 컴마처럼 보이기도 하고, 여기도 컴마 떨어진 거죠.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컴마처럼 보이더라. 이렇게 SS, 요게 서브스카플라리스, 요게 보이는데 이렇게 컴마처럼 보이죠? 콤마, 마음의 눈을 열고 보면 콤마 사인이 보여요. 자, 또 여기 보면 콤마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죠. 콤마 사인이 보이면 견갑하근의 파일이다 라고 알 수가 있죠. 또 요거는 롤러 링거 이펙트,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롤러가 짜는 기계처럼 이렇게 생겨서 천이 말리더라. 여기가 이제 오고돌기죠. 오고돌기가 튀어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SC 견갑하근입니다. 마트 이름 아닙니다. 마트 SSC 그거 아니고 견갑하근이에요. 눌리죠. 눌리다 보니까 여기가 천이 위쪽으로 밀리면서 견갑하근이 파열되는 거죠. 공간이 좁으니까 이런 효과가 생기더라. 그래서 견갑하근은 요것 때문에 파열되죠. 오고돌기가 뾰족하니까. 그래서 오고돌기 충돌 증후군을 부릅니다. 코라코이드 임핀지먼트. 견봉이 뾰족해서 이렇게 생기잖아요. 오고돌기도 충돌을 일으켜요. 오고돌기 충돌 증후군. 정상으로는 우리가 8에서 10mm예요. 어쨌든 7mm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8mm, 8에서 10까지가 정상인데 여기가 좁게 되면은 이게 오고돌기가 튀어나오게 되면은 롤러 링거 이펙트에 의해서 여기가 오고돌기 충돌 증후군이 생기면서 견갑하근이 파열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깎아주는 거죠. 깎아주는 것을 우리가 오고돌기 성형술, 견봉 성형술을 하면서도 이것도 오고돌기 성형술도 같이 해줘야 견갑하근도 같이 좋아지겠죠. 어깨에 관절염이 생기게 되면 회전근개가 없어지게 되면 점점 더 여기 상완골두는 위로 올라가게 돼요. 위로 올라가게 되고 여기도 연골이 없어져서 여기도 다 붓게 되죠. 여기도 안쪽이 붓게 되고 위로 올라가는 관절염의 단계가 점점 더 심해지죠. 이건 아주 심해졌죠. 위로 완전히 올라갔어요. 완전히 올라가서 여기 있는 견봉까지도 다 닳아서 없어졌어요. 견봉도 안 보이죠. 이렇게. 안 보이고 심한 관절염이 왔더라. 이렇게까지 오면 안 돼요. 이렇게까지 오면 안 되고 적당한 시기. 이것도 좀 늦었죠. 관절염이 심해지기 전에 회전근개 파열은 봉합을 해줘야만이 안 좋은 결과까지 막아줄 수 있더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인공관절을 하셔야 되겠죠. 이제 케이스 좀 살펴보겠습니다. 68세 남자, 택시 운전을 하세요. 근데 택시 운전만 해서 파열되는 게 아니라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배드민턴, 특히 어깨를 많이 쓰죠. 축구도 합니다. 3년간 통증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선천병을 찾아오셨죠.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아이고 뭐 견봉이 많이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목까지가 정상이어야 되는데 거대하고 뾰족합니다. 이거 이렇게 생겨있으면 이게 파열이 아닐 수가 없죠. 여기 회전근개 이렇게 지나가죠. 이 사이에 벌써 뾰족한 게 있으니까 진작에 파열됐겠죠. 이런 경우는 선제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견봉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는 빨리 깎아주고 뾰족한 걸 없애줘야 회전근개가 파열이 안 생기고 대파열까지, 광범위 파열까지 안 가서 관절염이 덜 오겠죠. 미리 깎아주자. 선제적인 치료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늦었어요. 늦어서 보니까 여기 극상근,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극상근이 안 보이죠. 여기까지 보이네요. 여기 사실 여기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극상근이 보이지 않고, 여기는 우리가 견갑하근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견갑하근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쭉 가는 게 까만 게 있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고 여기까지는 보이죠. 여기까지 보이는 것이 견갑하근의 파열이 앞쪽에도 있죠. 그래서 관절경에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가 오고돌기예요. 이게 약간 노랗게 생겼죠. 뭔가 좀 튀어나와 보이나요? 살짝이. 그래서 오고돌기는 앞에서 봐야 돼요. 옆에서 볼 수가 없고 앞에서 봤을 때 뭔가 입체적으로 튀어나온 느낌이 찾아야 돼요. 또 우리가 탐식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쭉 보면 여기는 쭉 튀어나온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은 팽팽하게 깎아서 그 간격을 우리가 미리 MRI나 CT를 찍어서 들어가요. 간격을 찍어서 들어가서 7mm 이상, 좋게는 8mm 이상으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오고돌기 성형술을 해야 되겠죠. 또 여기 견갑하근 파열, 견갑하근이 보이는데 여기 컴마처럼 보이나요? 컴마, 이런 견갑하근 파열도 보이고, 그래서 견갑하근을 봉합을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당겨서 붙였죠. 이렇게 여기다가 상골두에다가 견갑하근을 붙여주는 거죠.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미리미리 극상근을 하기 전에 미리 봉합을 해야 부어가지고 안 보이는 걸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오고돌기 성형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견갑하근 봉합술을 해줘야 되겠죠. 견봉, 거대하고 뾰족한 견봉, 아까 엑스레이 봤을 때 보인 것처럼 상당히 커요. 두꺼워져 있고 뾰족하고 이거 깎아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 깎아주게 되면 이런 오른쪽 사진처럼 견봉 성형술도 잘 됐더라. 이 정도 해줘야 되겠죠. 극상근 파열이 또 꽤 광범위 파열로 진행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또 봉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 수술하기 전에 미리 설명을 합니다. 근데 만일 땡겨왔는데 안 땡겨올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최대한 가까이만 땡겨 놓겠다 설명을 하죠. 그래서 좀 땡겨가서 오는지 여기를 정리를 하고 앵커를 박죠. 이렇게 여러 개를 좀 박아요. 실을 쭉 다 뜨고 다행히 잘 땡겨왔네요. 그래서 극상근 봉합술까지 여기 이게 극상근이에요. 요거를 여기까지 땡기는 거죠. 근데 타이트하면 안 땡겨오는데 다행히 이 경우는 잘 땡겨왔네요. 네, 극상근 봉합술까지 잘 했죠. 기본 수술 많이 했죠. 오고돌기 성형술, 그 다음에 견갑하근 봉합술, 그리고 견봉 성형술, 그리고 극상근 봉합술까지 수술을 총 4가지를 잘 하신 경우죠. 스스로 엑스레이 보니까 견봉이 깨끗하게 이제 툭 튀어나와 있는 거 없어졌네요. 아주 깨끗하고 견봉 좋습니다. MRI 보니까 극상근이 잘 땡겨와서 여기 붙었네요. 다행히 잘 땡겨왔고 근육의 양도 다행히 좀 괜찮아요. 지방 변성도 생각보다 많이 오지 않아서 잘 붙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견갑하근도 이제 여기 보이죠. 아까 전에 여기 까만 게 안 보였는데 견갑하근이 보이고 오고돌기도 좀 깎아놔서 공간이 늘어났죠. 이 정도면 충분히 7mm, 8mm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수술이 MRI도 보니까 잘 돼 있네요. 실제로 잘 됐지만 MRI 보니까 더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자, 이제 영상을 보고 나니까 많은 도움이 되셨죠? 그래서 이런 회전근개 파열, 견갑하근, 오고돌기에 대해서 이해가 많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고생하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